안녕하세요. MTN 기업경제센터 황금빛 기자입니다. 마이데이터라고 들어보셨나요? 2018년 당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다. 빅데이터가 돈이 된다 하면서 기업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 분석해서 판매하고 돈을 버는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본 거죠.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 황금알을 낳는 20조 원 규모의 시장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추진됐는데요. 관련 법이 개정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2021년 1월입니다. 처음에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3년이 조금 지난 현재 사업자 수는 62곳입니다. 그런데 장밋빛 기대와 달리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7곳이 폐업했습니다. 앞으로 폐업하는 곳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왜 황금알을 낳는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연이어 폐업을 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업계 관계자, 전문가, 금융당국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원인으로는 크게 저조한 서비스 이용률, 데이터 전송료 부담 등이 꼽힙니다. 일단 마이데이터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뱅크샐러드 앱인데요. 제 계좌나 예적금, 투자, 대출 정보를 다 불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앱 안에서 한 번에 보면서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오늘 돈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나한테 딱 맞는 카드는 뭐고 대출 상품은 뭔지 추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줘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허락해 준 건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과 같은 정보 제공자에게 이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는 토스, 뱅크샐러드,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업체뿐 아니라 일반 은행, 보험사, 카드사, 통신사 등이 있고요. 정보 제공자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 전자금융, 통신,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는 이 100곳이 넘는 정보 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세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본업,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개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고유 업무라고 하고요. 여기선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굳이 이 앱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데이터를 열람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이제 겸용 업무랑 부수 업무 같은 거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매출을 내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보면요.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이 앱에서 고객이 그 금융상품을 구매하면 그 금융상품을 제공한 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 또 유료 가입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리포트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들 적자를 보고 있고, 또 마이데이터 사업을 접은 곳들은 이러한 수익 모델도 찾지 못한 것이 폐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폐업한 회사들 보면 NHN페이코, KB핀테크, LG유플러스, 11번가 등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지 못했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돈이 되지 않는 개인을 타깃으로 개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초기에 진입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업자들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해서 확보를 했지만 어떤 사업자별로 차별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통신사인데도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의 지출을 보여주고 신용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앱에 많이 들어와야 돈을 벌 수 있겠죠. 한 금융연구원은 이 마이데이터 자체가 본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사실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기본 서비스 자체가 무료라 그걸 유료화한다면 개인 데이터를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자기 정보 팔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아직 플랫폼을 유료로 사용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아서 개인에게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전문가는 데이터 갖고 와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걸로 고객을 모으는 싸움이었는데 토스가 평정을 해버렸다. 다른 앱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데이터 전송료 부담 역시 폐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돈도 잘 못 벌고 있는데 비용 부담까지 가중돼서 그냥 사업을 접는 곳들이 생겼고 앞으로도 폐업하는 곳들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전송료가 왜 부담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제공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는데 많게는 100개가 넘는 회사에서 정보를 불러옵니다. 이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에는 정기적 전송과 비정기적 전송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뱅크슬러드를 가입할 때 화면인데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주 1회 가져올 것인지 가져오지 않을 것인지 묻습니다. 사실상 주 1회가 기본값이고 이게 정기적 전송이고요.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비정기적 전송에 해당합니다. 비정기적 전송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앱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그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정기적 전송은 주 1회 가져오겠다고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하면 앱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가 정보 제공자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과금은 이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과금을 유예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과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도 했고 이게 신사업이다 보니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부터 과금을 할 것이다. 2023년 전송료는 소급 적용할 것이다 한 건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전송료를 얼마나 내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 과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이 정보 제공자 5,800여 곳의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를 분석했는데요. 시스템 구축비 연 372억 원, 운영비 연 921억 원, 그러니까 총 1,293억 원이 든 것인데 이 운영비는 데이터 전송료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전송료는 데이터 호출량에 따라 내는 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 계산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60곳이라고 치면 연평균 각각 이제 22억 원 정도씩 낸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비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영비 조사 대상 기간이 짧기도 했고 조사 당시 정보 제공 범위가 492개였는데 2023년 상반기 72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보 제공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비용은 증가하는 구조고요. 이게 각 사업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에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는데 이게 사람들이 가입만 하고 앱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가입자는 있으니까 주 1회 그냥 자동으로 데이터가 호출되고 그러니까 돈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돈 안 내려고 오히려 정기적 전송 선택지를 막아놓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를 전송받는 인프라 비용뿐 아니라 전송 시스템 구축 등 개발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사용자가 많을수록 적자만 난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도 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정보는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핀테크나 신생회사들이 끌어오는 형국이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중소형 사업자들 가운데 자격을 반납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했는데 기존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안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행 일정이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19일로 연기됐는데요. 업계에선 개발 관련 업데이트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또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범위가 더 많아지면 전송료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실 푸토스가 이 시장을 평정하긴 했지만 톡스 역시 비용 부담이 엄청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슈체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